안녕하세요, 퍼퍼맨입니다. 제가 오늘은 저랑 같은 회사에서 5년 이상 함께 근무했던 마케팅 팀장님 데리고서 짧게 좀 인터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른 것보다 뭐 광고 대행업 이런 것들보다는 팀장님께서 20대에 팀장을 할 수 있는 경험이 많지가 않은데 저희 둘이 좀 어린 나이에 같이 팀장을 했다 보니까 좀 젊은 팀장들의 고충 그리고 젊은 나이에 팀장을 하면서 좀 어땠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인터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온라인 광고 대행사에서 근무 중이고 현재 마케팅이라는 범위 안에서도 퍼포먼스 마케터로 2019년 2월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팀장으로서의 역할과 마케터로서의 역할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가 이제 궁금한 게 팀장으로 업무를 처음에 좀 알고 시작을 하신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근데 이제 어쨌든 좀 갑작스럽게 나는 원래 이제 영업자고 이제 마케터고 퍼포먼스 마케팅을 하는 사람인데 갑작스럽게 좀 팀장이 된다고 했을 때 그때 좀 이제 심경이 어떠셨는지. 일단 엄청 당황스러웠죠. 왜냐면 제가 조금 그래도 중소기업이지만 규모가 있는 회사를 다니다가 이 스타트업으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팀장이 된 케이스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맡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사실 뭐 초등학교 때 반장 이후로는 이런 리더라는 자리를 맡아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사실 뭐 막막하긴 했지만 안 할 수는 없었고 어차피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좀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같은 시기에 둘 다 팀장이 됐었지만 일단은 주어진 상황에서 열심히 해보자라는 좀 그런 생각에서 시작을 했던 게 좀 기억이 납니다. 서로 그래서 의지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러면은 지금 영업자로서도 이제 업무를 유지하고 계시면서 팀장 업무를 같이 보고 계시는데 이 두 업무에 대한 비중을 좀 어떻게 두게 돼 있는지 좀 그게 궁금합니다. 우선은 그 팀원들한테 쏟는 어떤 리소스에 대한 비중을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저는 시기에 따라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팀장했을 때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팀에서 팀원 한 명 한 명 늘려가야 됐던 그 상황이었는데 그때는 진짜 막 제 일보다 팀원들 일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약 70% 정도는 했던 것 같고 근데 제가 이 업무를 효율화하고 서로 간의 이 약속을 만들고 프로세스를 간소화하는 과정에서 뭐 이제 70이었던 게 60, 50, 40 이 정도로 선까지 줄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단순하게 이 업무 프로세스만 간소화해서 줄었다고 보기 어려운 게 저는 사람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랑 같이 일하는 저희 팀원 중에 어떤 대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되게 좋으신 분이에요. 자기 일처럼 제 일도 생각해 주시는 분이고 하다 보니까 제가 사람을 잘 만났고 그래서 이 프로세스가 간소화만 됐다고 한다면 사실 팀원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감소를 안 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옆에서 서포팅 해주시는 분도 계시다 보니까 많이 좀 편하게 일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공감이 많이 되는 부분인데 진짜 사람들이 뭐 요즘 기업 리뷰 이런 것들을 보면은 팀바팀이라는 말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게 저는 처음에 팀 바이 팀이다라고만 이해를 했는데 이게 직원들 입장에서는 팀장 바이 팀장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리 회사 분위기가 어떻든 간에 팀장 잘못 만나면 진짜 너무 일하는 게 힘들어진다 이런 말을 하는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저희 입장에서도 팀원 바이 팀원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의지할 수 있는 팀원들을 만나는 거 이런 게 저희한테도 엄청 큰 복이었던 것 같고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팀장을 좀 갑자기 하시게 되고 지금은 사실 누가 봐도 팀장답고 팀장스럽고 일하는 것도 팀장이라는 이 직책 자체에 엄청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으시기 때문에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지만 스스로 생각을 했을 때 어떤 시기에 딱 나 진짜 팀장이 됐구나, 나 이제 비로소 내가 이제 팀장이구나 라고 좀 느끼셨던 게 언제이신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클 때라고 정리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 능력을 평가받는 지표 중에 가장 중요한 지표가 그 개인의 매출이에요. 그러니까 광고주 분들이 쓰는 비용의 합이 크면 클수록 매출을 잘 하는 인원이 되는 건데 저의 매출보다 제가 가르쳤던 팀원들의 매출이 성장했을 때 그 첫 번째로 느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제 노하우를 꾹꾹 눌러 담아서 그 인원한테 가르쳐 놨더니 그 인원이 또 다른 후배들한테 어떤 가르침을 똑같이 주고 있을 때 그때가 내가 잘하지 못하면 그냥 줄줄이 망하겠구나. 그리고 반대로 내가 좀
하나라도 더 신경 써서 가르쳐 주면 그게 자동적으로 그 아래 들어오는 후배분들까지도 좋은 영향을 가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책임감이 느껴지면서 아, 이제 내가 진짜 팀장이 됐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제가 느끼기에는 영향력을 실감하시면서 느끼신 것 같고, 들으면서도 저도 스스로 팀장 업무하면서 언제 내가 좀 진짜 팀장이지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인원들이 저한테 의지하는 게 많아졌다는 걸 느낀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업무적으로든 또는 약간 정서적으로든 저로 인해 뭔가 해결이 되고, 아까 말씀하신 걸 성장 또는 다른 인원의 교육 이런 것까지 이어졌을 때, 어떻게 보면 그 인원이 선배가 되는 데에 그 선배의 선배가 저니까 제가 하는 게 저 아이가 나중에 다른 선배가 될 때의 모습이 투영될 거란 생각이 들었으면서, 그게 좀 내가 팀장이 됐구나 이거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솔직히 제가 이제 팀장님을 알기 때문에 팀장님이 너무 좋은 팀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이유도 되라고 하면 하루 종일 얘기도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팀장님 스스로는 나는 그래도 이런 부분은 아직은 조금 내가 팀장으로서 좀 아쉬운 게 있다라고 느끼는 게 있으신지. 우선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놓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쉬운 일인데도 놓치는 경우들이 많고, 물론 이제 업무량이 많다라는 핑계를 대고 싶지도 않고, 그냥 놓치는 것들이 발생했을 때 제가 아, 이거 왜 놓쳤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좀 많게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직급이 팀장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꼰대 같은 마음들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좀 주체 안 되는 그 순간들이 있는데, 그럴 때 좀 제 스스로한테 좀 아쉽고, 아, 더 열린 마음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마지막으로는 이건 뭐 제 성격 때문인데 감정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진다. 그러니까 팀원들이 가끔은 좀 투정 부리고 싶고 힘든 얘기도 하고 싶고 속마음도 얘기하고 싶을 때도 분명 있을 건데, 아, 이걸 너무 일로서만 풀어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요즘에는 공감 능력 기르려고 많이 연습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뭐 옆에서 같이 이제 업무하시는 거나 인원들 대하시는 거를 느꼈을 때는, 사실 저는 타고나게 공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공감을 본인이 못한다는 걸 인정하고 노력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전 그 두 부류 다 공감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팀장님이 직접 느끼시는 것처럼 저도 약간 후자에 좀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좀 그런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팀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그러니까 저는 좀 전자에 가까운 편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팀장님이 저한테 혹시 제가 지금 너무 공감을 못하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이 인원이 상처받진 않을까? 이런 걸 많이 물어보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걸 물어보는 것 자체가 되게 더 좋은 부분으로 가려고 노력하시는 거라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놓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 제가 더 많은 것 같은데, 팀장님이 또 약간 제 생각인데 좀 완벽주의적인 그런 성향이 좀 있으셔서 놓치는 게 진짜 아예 없게 하고 싶으신 그런 게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겸손하신 것 같다. 그러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네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그냥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한번 제가 든 생각인데, 꼰대 같다는 거에 대해서 가끔 이제 아쉽다고 생각을 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또 조금 다른 게, 꼰대 같은 게 이제는 좀 빛을 보는 시대라고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꼰대 같은 게 오히려 옳은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는 기본적인 질서라든지 예의나 서로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입사하는 인원도 많다 보니까, 이 꼰대라는 단어가 이제는 나쁜 뜻인지 좋은 뜻인지 좀 모호한 순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팀장님은 좀 꼰대에 대해서 좀 느끼는 게 좀 어떠신지 지금 갑자기 궁금해져서. 이거 저 평소에 좀 생각하던 건데,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이 꼰대라는 말에 조금 FM으로 하는 사람들이 대입이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술자리 안 나와? 이게 꼰대였다면, 요즘에는 조금 더 이 진짜 업무 범위 살짝 밖의 일을 요구하거나 아니면은 좀 더 꼼꼼히 하라고 지시하는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꼰대라는 단어를 어떻게 쓰느냐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진짜 꼼꼼히 하고 프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꼰대가 안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갑자기 저도 생각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너무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방금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이번에는 내가 다른 부분보다도 이 부분 하나는 정말 팀장 역할을 하는 동안에 가장 잘해왔었다, 잘 유지해왔다 하는 게 있으시면은 그건 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우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편애하지 않았어요. 인원들을 당연히 마음속에서는 이 사람이 더 정감이 가고 잘해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었지만, 이걸 티내지 않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 업 자체가 사실 뚜렷한 스펙이 필요한 건 아니다 보니까 진입장벽이 되게 낮아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저는 또 못하는 사람을 나무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못한다고 해서 혼내고 억지로 시키고 이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 못하는 사람한테 해결 방법을 알려주자였어요. 그게 좋은 리더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요즘에 뭐 MG 하지만 그것도 방금 말씀드린 꼰대랑 같은 개념인 것 같아요. 이제 미디어상에서 보이는 그런 철없는 사람을 MG라고 얘기하지만 MG인 친구들 중에서도 물론 저도 MG고 뭐 예를 들어 00년생 2000년대 이후에 출생된 친구들 중에서도 성실하고 일에 진심이고 정직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해결 방법을 줬을 때 다음에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해결 방법으로 잘 풀어나가는 걸 보면서 그래도 잘 가르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도 저도 공감하는 게 진짜 MG, 뭐 젠지 이런 그 세대를 표현한 단어가 너무 비하의 의미로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것도 뭐 좋은 표현은 아니겠지만 요즘 친구 같지 않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제 주변에 있는 친구나 뭐 동료들이 30대나 20대 후반이 많을 텐데 20대 초반임에도 이미 마인드가 굉장히 되게 건강하고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은 사실 좀 어떻게 좀 편협한 사고방식이지 않을까. 그리고 본인이 이제 나쁜 MG, 나쁜 젠지일 때 그거를 약간 포장하기 위해서 남들을 같이 깎아내리는 그런 되게 파렴치한 사고방식에서 그런 밈들이 막 너무 파생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그러면은 말씀하신 게 이제 편애하지 않는 거. 근데 이제 좀 궁금한 게 팀원들은 너무 좋아하겠지만 이게 저희의 또 상사가 있잖아요. 회사를 운영하는 차원에서는 사실 조금 못하는 인원한테 따끔하게 말하길 바라고 또는 뭐 잘하는 인원을 좀 더 박수 쳐주는 거를 약간 좀 바라는 순간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게 또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조금 좀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좀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사실 잘하는 사람을 칭찬하고 못하는 사람에게 페널티를 주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누가 생각하기엔 정답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페널티를 줬을 때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았고 그 상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도 더 잘하려고 하는 이유가 나 저 페널티를 받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에서 잘하게 된다는 게 저는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리고 잘하는 사람을 칭찬했을 때 오히려 그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 더 신경 쓰였어요.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을 칭찬해주는 과정에서 왜 나는 못하고 있지라는 그 박탈감을 느낄 게 뻔해서, 왜냐면 저희 업종 자체가 하는 만큼 성과가 나오는 구조다 보니까 성과가 다 오픈되는 네. 일이다 보니까 그쵸. 그래서 결국에 궁극적으로 잘 끌고 가는 방법이 뭘까라고 고민했을 때는 잘했을 때 칭찬을 좀 줄이고 못했을 때 나무라지 말고 해결 방법을 알려주자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약간 그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있을 때도 약간 팀장님의 경험상 그것이 좋은 결과를 불러오지 않았다는 걸로 좀 회유를 좀 잘 할 수 있었던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거랑 네. 결국 이런 답답한 마음도 들잖아요. 사실 팀장 입장에서 못하는 사람도 있고 하면은, 근데 그것도 결국 팀장이 가져가야 될 어떤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책임? 그런 무게감? 뭐 이 정도로 네. 무슨 말인지 다 이해했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은 어쨌든 저도 그렇지만